작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봉월분교는 오래전부터 폐교 후보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해마다 입학하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도 봄이 오면 운동장을 둘러싼 벚꽃나무들은 여전히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미경은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선생님이었죠. 미경은 늘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마음을 살리고 싶다고요. 노래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경은 아이들이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미경은 이 학교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미경은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 했지만 끝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지만 결국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죠.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봤고 미경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교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음악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미경은 읍내에 있는 작은 하숙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느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나날이었죠. 손님들이 맡긴 옷을 고치고 단추를 달고 천을 꿰매는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재빨리 채널을 돌렸고 거리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고개를 돌려 지나쳤습니다. 미경의 방 한쪽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이 버리려던 것을 미경이 가져온 것이었죠. 하지만 미경은 그 피아노 뚜껑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래를 널거나 잡동사니를 올려두는 선반처럼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미경은 어둠 속에서 피아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미경이 부르려 했던 노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멜로디였죠.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미경도 함께 웃으며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미경은 피아노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아이들은 조용히 미경을 기다렸지만 미경은 결국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학교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만류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무너진 것 같았고 그것을 다시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미경의 하루는 반복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미경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미경은 가끔 봉월분교가 있는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멀리서도 벚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미경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벚꽃이 피 하늘을 가득 채우겠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경은 더 이상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면,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미경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미경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아이들 얼굴이 남아 있었고 끝내 부르지 못한 노래가 메아리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노래를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 멜로디가 들려왔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이 다시는 음악을 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노래는 이제 미경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봄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이 필 때마다 미경의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경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봉월분교의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윤정우라는 이름의 38살 남자 선생님이었죠. 정우는 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발령이라기보다는 좌천에 가까웠습니다. 도시학교에서 교육청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눈밖에 났고 결국 이 작은 산골 분교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적잖이 놀랐습니다. 학교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건물도 낡아 보였습니다. 운동장은 제법 넓었지만 잡초가 여기저기 자라 있었고 철봉과 그네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다만 운동장을 둘러싼 벚꽃나무들만은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준수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정우를 맞이하는 태도도 무척 사무적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교장 선생님은 정우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정 선생님, 여기 오래 못 계실 겁니다. 반년 안에 폐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 족적만 남기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교라니요.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반문하고 싶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에서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정우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학년도 제각각이었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복식학급이라 불리는 형태였습니다. 아이들은 정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학교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여러분. 나는 윤정우 선생님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수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정우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도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정우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합창처럼 화음을 맞춰가며 불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음정도 정확했고 호흡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노래가 끝나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노래 정말 잘한다. 누가 가르쳐줬어?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경 선생님이요. 미경 선생님? 네. 미경 선생님이 우리한테 노래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떠나셨어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아이들에게 미경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조금 슬퍼 보여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우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행정실 직원에게 장미경이라는 선생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경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10년 전에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마지막 수업날 아이들 앞에서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학교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이들의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지역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합창대회 안내문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행사였습니다. 정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봉월분교가 이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폐교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합창대회에 나가볼래?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 자신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었고 합창을 지도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들이 말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장미경. 만약 그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청한다면 어떨까요? 정우는 행정실 직원에게 미경의 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읍내 하숙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정우는 그날 저녁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숙집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고 1층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인에게 미경을 찾는다고 했고 주인은 2층 끝방을 가리켰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60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봉월분교에 새로 부임한 윤정우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피아노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합창대회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노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더 말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미경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미경은 우연히 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학교 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음정은 조금 엉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실이 보였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앞에서 서툴게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부르지 못한 마지막 노래가 미경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걸까요? 미경은 조용히 학교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봉월분교 교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자 장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미경은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노래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요. 음정이 엉성하더군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정우는 미경의 말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미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단 한 번이에요. 아이들이 정말로 원한다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교실로 달려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복도에서 미경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미경 선생님이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미경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정말 맞아요? 우리한테 다시 노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경은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은 조금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미경은 조용히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음악실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피아노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지만 건반은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한 음을 눌러보았습니다. 소리는 조금 탁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몇 개의 건반을 더 눌러보았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멀리했지만 몸은 여전히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음악실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을 피아노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먼저 목을 풀어야 해. 선생님, 따라 해봐. 미경은 간단한 발성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미경을 따라 소리를 냈고 미경은 하나하나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실 밖에서는 다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복도를 지나다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표정으로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과 아이들은 연습을 멈추고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아직도 이 학교에 미련이 남았습니까? 미경은 교장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미경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이 학교도 곧 문을 닫을 테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음악실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교장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들을 돌아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계속하자. 연습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미경은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피아노를 조율하고 아이들이 오면 함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미경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고 파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그리고 간단한 화음까지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음정을 자주 놓쳤고 박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천천히 짚어가며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아이들의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미경이 선택한 곡은 밝고 따뜻한 멜로디의 동요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미경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음악실 문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돌리자 마을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다 노래 소리를 듣고 음악실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노래 정말 좋네요. 우리도 들어가도 될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은 음악실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보다 더 자신 있게 노래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음악실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의 연습을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미경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피아노를 치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미경은 아직 완전히 과거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했던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미경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후 정우는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준비가 되면 언젠가 이야기할 거라 믿었습니다. 정우는 그저 미경 곁에서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연습은 계속되었고 합창대회까지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곡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경도 아이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봄은 깊어졌고 벚꽃은 지고 나무잎이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매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경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있었고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미경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언젠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걸 미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합창대회까지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마을 사람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연습이 끝나면 몇몇 어르신들이 음악실 앞에 모여 아이들의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했고 때로는 간식을 가져와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미경은 그런 풍경을 보며 조금씩 행복을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감정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 일상이 미경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시청에서 돌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무실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우를 불렀습니다. 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폐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식적으로 이 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직 합창대회도 남았는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학생 수도 적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합창대회 하나로 이 모든 걸 바꿀 순 없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군요. 정우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 선생님이 왜 학교를 떠났는지 아십니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이 학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폭력으로 많이 힘들어했죠. 아이는 장 선생님을 믿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장 선생님은 그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마을을 떠났고 장 선생님은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죠. 하지만 장 선생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기억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합창대회도 무산될지 모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교장 선생님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전 미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려했고 심지어 합창대회 참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경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몇몇 사람들은 미경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그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연습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한 학부모와 마주쳤습니다. 학부모는 미경을 보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합창대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불안해서요.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절망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하숙집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경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까? 미경은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음악실에서 미경을 기다렸지만 미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걸었지만 미경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정우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우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정우는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미경이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 다시 떠난 것입니다. 정우는 급히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다만 많이 힘드신 거야.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악실은 침묵에 잠겼고 피아노는 덮인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미경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합창대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는 다시 조용해졌고 폐교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교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운동장을 비추고 있었고 벚꽃나무는 이미 잎만 무성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아이들의 노래도 미경의 회복도 이 학교의 희망도 모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미경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경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경을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들을 운동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지만 정우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우는 아이들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들, 선생님이 떠난 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은 과거에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아이들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생님을 다시 찾아서 선생님 손을 잡아주는 거야.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이 선생님을 믿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해. 함께 찾아보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과 정우는 마을 곳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도 가보고 미경이 자주 가던 장소들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아이들은 여전히 미경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미경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버스 정류장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누군가 혼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경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한 아이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아이들도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경 앞에 멈춰 섰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가장 어린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시려고 했어요? 미경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경은 애써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선생님이 너희들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아이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노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좋은데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미경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도 들었어요. 10년 전 이야기 말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과거에 뭘 했든 지금 우리한테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랑 노래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미경을 둘러싸고 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이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미경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빛나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이경은 오랜만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몇 개의 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미경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학교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음악실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을 보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미경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합창대회까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경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보다 더 맑았고 화음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미경을 믿지 않았고 아이들의 합창대회 참가를 반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학부모들을 한 명씩 만나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처음엔 거절하던 학부모들도 정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창대회 이틀 전
학부모들은 음악실로 모였습니다. 미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처음엔 조금 불안정했지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음악실을 가득 채웠고 학부모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은 피아노를 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음악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학부모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 어머니들은 눈물을 닦았고 아버지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미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해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합창대회 잘 다녀오세요.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하나둘 음악실을 나갔고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조용히 미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준비해보자. 무대에서 최고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합창대회 전날 밤, 미경은 혼자 음악실에 남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10년 전 부르지 못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건반을 누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날, 그리고 도망치듯 학교를 떠났던 그날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경은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끝내지 못했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를 것입니다. 미경은 피아노를 치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어왔고 음악실은 따뜻한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미경은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경은 그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창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학교에 모였고 미경과 정우도 함께 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情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최고야. 무대에서 그 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버스에 올라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따라 나섰고 학부모들도 함께 했습니다. 버스 안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봉월분교 아이들은 다른 학교, 아이들에 비해 수도 적었고 의상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끝내지 못했던 그 순간을 이번엔 완성할 것입니다. 합창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봉월분교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회 당일 객석에 있던 한 지역 신문 기자가 봉월분교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던 것입니다. 작은 산골 학교의 아이들과 10년 만에 돌아온 선생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부터 학교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고 교육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폐교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학교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이대로 보낼 순 없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모두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이 마을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도시로 나가버리면 마을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폐교 반대 서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서명이 모였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동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런 변화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미 폐교 서류를 제출했고 개인적으로는 더 큰 학교로 정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교무실에서 그런 교장 선생님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폐교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교육청에서도 여론을 무시할 순 없으니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예산 문제도 있고 학생 수도 턱없이 부족하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미경을 찾아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과 연습을 마치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온답니다. 다음 주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아이들도, 우리도요. 정우는 미경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교실을 청소하고 운동장에 잡초를 뽑고 페인트 칠이 벗겨진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와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아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해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제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 학교 운동장에 간단한 무대가 설치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운동장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창대회 때 불렀던 그 노래부터 시작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미경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아이들을 이끌었고 정우는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안고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음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마을 이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심장이라는 거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장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 전 떠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교육청 실사단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3명의 관계자가 와서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미경과 정우도 함께 자리했고 아이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사단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학생 수가 7명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유지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더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미경도 말을 보탰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잴 수 없는 가치입니다. 7사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교실도 둘러보고 아이들과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했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했습니다. 실사가 끝나고 실사단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모두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미경과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도 조바심을 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도착했고 교장 선생님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공문을 읽으며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교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증명하면 정식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식은 곧바로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미경은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혼자 운동장을 걸으며 벚꽃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꽃은 지고 푸른 잎만 가득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경은 10년 전 자신이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이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구나.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미경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미경은 내일 아침에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경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뒤 봉월분교에는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미경은 정식으로 학교 교사로 복귀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 형태로 미경을 받아들였고 미경은 다시 이름표를 달고 교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름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걸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운동장은 1년 전보다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벚꽃나무 아래서 뛰어놀았고 꽃잎이 바람에 날리면 손을 뻗어 잡으려 했습니다. 미경은 교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경과 정우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노래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마을 축제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학교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전학을 오겠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학교이지만 따뜻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 봉월분교 학생 수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었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의 변화와 학교의 발전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미경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소. 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소.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함께 이 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쓸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이고, 결국 현실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안정되면서 미경은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봉얼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분기마다 작은 공연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사람들도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볼까? 우리만의 노래를요. 아이들은 눈이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요? 선생님? 봉얼분교에 대한 노래, 이 학교와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한 노래야. 아이들은 신나게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벚꽃에 대한 이야기, 작은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노래 부르며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아이들의 말을 하나하나 적으며 멜로디를 만들어 갔습니다. 몇 주에 걸쳐 노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봄이었습니다. 가사는 순수했고 멜로디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했고 미경도 피아노를 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실사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1년 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실사단은 학교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늘어난 학생 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사를 마친 뒤 실사단 중 한 명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교를 이만큼 변화시키다니요.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린 겁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실사 결과는 곧 발표되었습니다. 봉얼분교는 정식으로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 폐교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학교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축하 행사 날 운동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 올라 우리의 봄을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경은 무대 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이뤄낸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죠. 아이들도,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요. 해가 저물어가고 축하 행사도 끝나갈 무렵 미경은 혼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벚꽃나무는 이미 낙엽으로 가득했지만 나무는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경은 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떠났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도 아이들도 자신의 자리도 모두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은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왔고 음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여전히 아프지만 더 이상 미경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미경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교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노래 연습할 거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매일 함께 노래할 거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한. 아이들은 기뻐하며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미경은 피아노 앞에 앉아 몇 개의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교실을 채웠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 흥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경은 학교를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구나. 이곳이 내 자리였어. 미경은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봉월분교의 벚꽃나무는 다시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꽃이 필 것이고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서 뛰어놀 것입니다. 미경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미경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 동안의 방황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봄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미경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리 잡았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